2018년 3월 4일 주일입니다. 07시 30분경에 동백꽃을 잡았습니다. 이제 반 이상이 만개를 하였고 또 꽃잎은 또 떨어진 것이 많이 있고 그러나 봉우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느냐 이제 사라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8년 3월 4일 주일날 아침에 이제 과거에 지나간 신문들을 보면서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주 장군이 전략가로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하고 대비책을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태극기 자유민주 애국 시민에게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성주 장군은 한간에서 얘기하는 또라이가 아닙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공군 군수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임마누엘 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어서 신학의 왜곡, 크리스천은 왜 신학을 신뢰할 수 없는가, 배단위 교훈 등 4권의 기독교 내에서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김관진이가 위헌적 모험, 헌법에 위배되는 통합군제를 가려고 할 때 위헌적 모험 국방개혁 307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김관진이가 하는 짓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짓이다. 이명박이가 하는 짓이 유린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냈고 이것을 막는데 이 책이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이제 땅굴을 덮는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년도에 땅굴안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국회의사당 뒤편과 측면의 주차장지하는 북한군의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북한군 기갑군단 대한민국 지하를 완전 점령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warning, North Korea tanks in the ground tunnels in South Korea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주 장군은 한간에서 땅굴을 덮어야 되는 자들과 또 이 교리를 왜곡된 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또라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또라이가 어떻게 이 책을 9권이나 6년에 걸쳐서 2010년도에서부터 마지막 징비록 2015년도까지 9권이나 썼겠습니까? 저는 사명을 가지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성주 장군에 대한 모든 음해가 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바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징비록, 땅굴안보 징비록에 의해서 이제 김영철이가 내려왔고 서훈과 정의용이가 올라가서 이제 미국의 선제 공격 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김정은의 지휘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19일째 두문불출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땅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주요 내용입니다. 2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노스코리아 통전부장 김영철이가 방한해서 이제 땅굴 전쟁, 대한민국 점령 전쟁에 대한 지령을 내렸고 27일 날은 이에 맞춰서 문정인이가 워싱턴에서 군사주권을 활용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암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임종석과 문재인 저 여적들은 중국의 정찰기 Y9을 을롱도 서해상까지 집어넣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연합군의 잠수함 전력으로부터 나가는 이 신호를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놈이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동조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공군작전사령관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노스코리아 통전부부장 맹경일이가 이제 19일간 정찰 활동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땅굴 전쟁, 점령 전쟁에 관련된 정찰 활동으로 보여지고 맹경일이만 왔겠습니까?
통전부의 모든 실무자들이 동원돼서 각자 맡은 지역에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퍼져서 이제 특수군이 올라와서 점령해야 될 것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서훈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원 제2차장이 맹경위를 수행하고 다녔다라고 신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North Korea Spies in South Korea, 임종석, 문재인, 정의용, 서훈, 조명균 등은 이제 행동 통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 시 또는 선제 공격이 확실할 때 땅굴 전쟁을 해서 3, 4분 내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택은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선결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동원령 선포하고 땅굴 대비 명령을 하달하고 350만 예비군을 무장해야 됩니다. 털리면은 북한군 예비 전력이 다 가져갑니다. 종북 간첩단, 사기 탄핵단, 부정선거단을 체포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국군은 주한미군을 포위하라고 하는 명령을 문재인이가 군사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는 정의용이와 서훈을 이제 북한의 특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정의용과 서훈, 하나는 이제 안보실장이므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군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훈이라고 하는 자는 국군 기무사까지 지휘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보망을 틀어주고 북한의 간첩 활동, 특수군 활동을 보장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계군이 땅굴 침투해서 점령하게 하느냐, 아니면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종북 간첩단을 이제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탈리 디스트로이 작전을 하느냐, 이 기로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열흘간의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훈이 1월 말 극비 방미를 했다. 북김영철과도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남북미 연결고리 역할 주도, 이 놈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보호하고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그 간첩들이 봉기하고 또 북한 특수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자라고 저는 지명합니다. 조선일보 2월 23일자 금요일 사설입니다. 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 이렇게 만들었죠.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점검 지령하러 김영철이가 내려온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안에 저와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의 입은 다 꿰매졌습니다. 오직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임종석, 문재인이, 서훈, 조명균이, 정의용 이런 자들을 점검 지령하러 내려온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2월 27일 화요일자입니다. 2월 25, 26, 27일간 김영철이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27일 날 발표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워커힐 김영철 숙소를 찾아간 정부 인사들, 비핵화 김영철 반응은 안 밝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언급이나 했을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정보 라인 핵심 방한했다 출국, 미북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북한에 간첩의 수장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줄줄이 아련하고 지령을 받았던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용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안보실장입니다. 2시간 만난 김영철, 정의용이가 2시간 동안 김영철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청공개 자료에 비핵화 말은 없었다. 북반응이 신통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말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과 북최강일이 폐막식서 안 보였다. 탐색 위에 물밑 접촉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월 27일 화요일자 사설입니다. 미북 대화 비핵 화면 지지하고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의로운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비핵 화면 지지하는데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이것 하러 이제 정의용이와 서훈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간첩단들이 올라가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국군 30만 명이 북한 점령 훈련 유사시 대비 멈춰 쏜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선일보 지난 2월 28일 수요일자 기사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시진핑의 동북공정 책략 땅굴 전쟁으로 한반도를 병합하면 그때 어부지리를 갖기 위해서 30만이 여기에 있다. 미국과 공조한다. 전쟁은 속이는 것입니다. 공조할 수도 있고 이제 속일 수도 있는데 땅굴 전쟁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땅굴 전쟁이 없다면 이것이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남포 원산선에서 멈춰서서 미군과 한미동맹군과 함께 이제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바둑판 땅굴망으로 한국을 북한이 점령하고 나면 이제 어부지리를 얻는 일을 이 30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략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난 2017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진핑이가 미국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동북공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땅굴로 정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이는 한반도 병합을 꿈꾸고 이 전력을 배치했다. 이것이 한성주 장군의 전략적 평가입니다. 중국 군용기 또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이렇게 타이틀을 쓰는 것은 반역적 언론이 하는 짓입니다. 중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 이제 내륙 근접한 곳으로까지 울릉도 서쪽까지 기어들어와서 정탐 활동을 했다. 이것은 공군 당국이 임종석 문재인 당국이 허가하지 않으면 기총을 쏴서 카디잔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종석 문재인의 명확한 반역 행위이다. 중국과 한국은 동반자이며 공동 운명체라고 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파기하는 그리고 유엔의 활동을 이제 울릉도 서쪽 앞바다까지 들어와서 Y9 중국의 정찰기가 확인하게끔 해준 반역적 행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언론도 이제는 다 종북 간첩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침범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침범이 아닙니다. 이제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작전 지역 내에 이 정보를 탐지하게끔 허락해준 임종석 문재인 정부 여기에 이 반역자 송영무, 정경두 합참의장 국방장관,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관 이들의 반역 행위입니다. 이것을 따져 물을 줄 모르는 야당 홍준표 당은 개같은 당입니다. 해적 시진핑의 도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김영철과의 대화 국민도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임종석 문재인이는 깜깜하게 만들었다. 깜깜한 여적질 적과의 내통이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김영철의 워커힐 선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북폭시 땅굴로 침투해서 30만 명 미국인을 생포하겠다. 이것을 미군들이 휴식하는 장소 워커힐에서 또 워커 장군 6.25 때의 영웅 다부동 전투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영웅 워커 중장을 기리기 위한 그곳에 가서 선언한 것입니다. 미군 철수 동맹 파기를 이끌고 인문주사파 세력에 지령하러 내려왔던 이 선언입니다. 김영철이가 떠나는 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30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 PC 사기 사건을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쳐놓고서 벌어지는 일인데 30년 구형이 이제 김영철이가 떠나는 27일에 맞춰져서 내려졌습니다. 다 전략적 배비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영철 북이 대화 나서면 미국은 무얼 줄 건가 물었다. 개똥이다. 밀실 대화 무얼 믿겠는가. 이 언론들은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공개적인 회담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반역의 동아일보 이것이 3월 1일 목요일자인데 반역의 동아일보는 그렇게 못 쓰고 있습니다. 개똥이다. 밀실대화 뭘 믿겠는가. 밀실대회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고 있는 이 개떡 같은 언론을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 3월 1일자입니다. 한미훈련 4월 첫 주 재개 미북 대화 땐 바꿀 수도 있다. 이놈이 이제 문정인 안보특보 워싱턴 발언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라고 4월 한미훈련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드벌론을 띄웠습니다. 이 전초전입니다. 김영철이가 27일 날 워커힐 호텔을 떠나면서 한미훈련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도를 이제 차츰차츰 높여가면서 결국은 3월 26일 유엔이 정한 3월 25일까지 휴전이 끝나면 3월 26일 날 이후에 한미훈련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조선일보 6면에 남도 북도 모두 쉿쉿했는데 북한 대남 일꾼 맹경일이가 19일간 뭐 했기에 북한 응원단과 남체류 확인됐다. 국정원 2차장과 수시 접촉 간축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로드맵 설계설이 있다. 개똥이다. 이 언론 이놈들 못 말리는 놈입니다. 이렇게 대남 통일전선 부부장이 내려왔다면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군사적 시설들을 탐지하고 사진에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침투 시에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반역의 언론인들을 보는 겁니다. 이용수 기자를 보고 또 이 실장 편집국장들을 보고 이 반역의 언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3월 2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문재인이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평화의 토대는 국방 외교력이다. 이 얘기는 올해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제는 이 회담을 해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입니다. 민족끼리 통일을 의미합니다.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그래서 6월 13일 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3.1절 날 문재인, 임종석 이 여적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보고도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동아일보 3월 2일 금요일자 엊그제 신문입니다. 독도 언급 문재인 일본 침략 반성 거부한다. 3.1절 99주년 기념사서 일침을 했다. 건국 100주년 평화체제 출발선이다. 이제 미군 철수를 시키고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쟁 한미일 공조를 파기하는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렇게 언론들이 써줬어야만 합니다. 이 개 같은 언론들. 조선일보 3월 2일자 금요일 사설 핵 보유국으로 대화하겠다. 북한 중대 언급 숨긴 건 국민 속인 것이다. 이게 김영철이가 이렇게 발언했다면은 청와대가 얘기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참 논설위원 정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적 인문의 역적질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핵 보유국으로 대화하겠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정의용이와 서훈이는 북한을 올라가 김정은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국 서해바다 동해하늘 출몰 미국 보란듯 노골적인 힘자랑 인문의 여적질이다. 외환유치죄다. 이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이제 보호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휴전선을 놓고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제 적국의 Y9 정찰기를 울릉도 서쪽 앞바다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이 임종석, 문재인 이 후한무치한 여적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논조로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썼어야 되는데 그런 언론은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만도 조선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문 중국은 동반자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서 중국 군대를 이제 연합군이 있는 이 울릉도 서쪽 바다 여기에 연합군 잠수함 전력이 있을 텐데 그쪽에다가 Y9을 집어넣어서 정찰 활동을 허용한 임종석, 문재인, 송영무, 정경두 국방합참의장 그리고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관 후배 작전사령관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놈들이 이 여적질을 하는데 하수인이 돼서 이 짓을 했습니다. 카디지안 쪽으로는 우리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적국의 정찰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는 여기 보이는 이 일본의 자디즈라고 하죠. 그 코리아는 카디지라고 하고 그 사이길을 통해서 정찰 활동을 했는데 임종석, 문재인 이 여정놈은 울릉도 서쪽 앞바다 깊은 곳까지 우리 이제 유엔군의 이 전력이 있는 곳으로 이놈을 집어넣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여적질을 했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이 핵심 전력들이 있는 곳에 중국의 정찰기를 집어넣어 줬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이 썼어야 되는데 이 개짓을 하는 놈들은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이틀만이라도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봅니다. 바로 조선일보 3월 2일 금요일자입니다. 밑에 김영철 일행 방남 당시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 요 얘기가 지금 가장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김영철이가 못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정의용이와 또 서훈이가 올라가면 김정은의 입에서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 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미훈련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3월 26일 이후에 문재인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을 가지고 전략평가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3월 2일 금요일자입니다. 문재인과 김영숙이가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 이 3.1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건국 100년이라고 하는 개같은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로서 북인민정권 창건일, 건국일, 공화국 수립일인 48년 9월 9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건국한 정부는 놈이 대한민국의 역적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인 것입니다. 3월 1일 날 문정인은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독수리훈련 조정 가능하다. 한미연합 기동훈련 가능하다. 올림픽 때 한미훈련 연기에 이어 대북카드로 또 쓸 수 있다는 취지.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받아들이건 않건 군사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죠. 유승민 한미동맹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가 정신나건 발언을 한다. 아니다. 짜여진 발언이다. 한국당 상황도 이런 상황이 없다. 임종석, 문재인이 3월 26일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취소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3월 3일 토요일 어제 사설입니다. 대북 특사 김해 비핵화 없이 남북 미북 불가능 전해야 한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전해야 한다 했는데 이제 4월 한미연합훈련 취소 보따리가 오은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땅굴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령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빨리 문재인을 퇴진하든지 제거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동반자 공동운명체 중국이 바다 하늘 넘나들어도 몸 낮추는 정부 이놈들이 끄집어들였습니다. 외환 유치죄 형법 92조가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적용돼야 될 내용입니다. 울릉도 서쪽 바다에까지 이제 Y9이라고 하는 적국의 정찰기를 집어넣었던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외환 유치죄로 이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될 놈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신문 기사를 보셨습니다. 한반도 상황 전략적 평가를 전략가 한성주 장군이 내리겠습니다. 2018년 3월 4일 주일입니다. 이제 0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는 95%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 수장이 방남해서 지휘를 하는 국면까지 갔습니다.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2박 3일간 워커힐 호텔에서 지령을 내린 것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스파이 수장이 이제 방북을 합니다. 그리고 아련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지침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주사파 간첩 임종석 문재인이는 그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정찰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이제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동해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연합 전력들을, 잠수함 전력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임종석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3월 1일 일본을 과거사를 공격해서 한미일 공조를 파기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파기 선언을 3월 1일 날 주사파 간첩 임종석 문재인이가 백주 대낮에 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동반자다 공동 운명체라고 했는데 작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 들어가서 혼자서 밥 처먹으면서 이 짓을 했는데 그것이 중국 정찰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실천한 것입니다. 미군 철수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문정인의 반미 발언 2월 27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벌어졌던 것이 이제 미군 철수 선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략적 평가를 내립니다. 자, 특사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특사는 비핵화 대화, US와 노스코리아가 비핵화 대화를 해라. 이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젠다에도 없습니다. US 선제 공격 전후에서 땅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령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정의용이는 안보실장으로서 국방부 경찰 손발을 묶어라. 그래서 특수군이 들어갈 때 아무런 방비가 없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지령을 받으러 정의용이가 들어갑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간첩 종북 특수군 활동을 보장해라.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줘라. 이 지령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김정은의 지령은 US 선제 공격 시 전후해서 땅굴을 점령하겠다. 협조해라. 이 지령이 이제 정의용과 서훈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한성주 장군이 이렇게 분석하면 미국 CIA도 DIA도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도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미동맹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문재인을 퇴진시키든지 제거하든지 해야 됩니다. 계엄령 동원령을 선포하고 350만 예비군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땅굴 펑펑 터치고 나와서 이제 5.18 당시 5월 21일 날 정오에서부터 16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전남 광주 일원의 44개소의 무기고를 털어서 폭도들을 무장시켰던 저 특수군들이 이제는 1200개 그리고 이것을 맹경일이라고 하는 놈이 내려와서 다 확인하고 올라갔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을 무장을 시키고 땅굴 대비 명령 내리고 반역 세력을 체포하면 됩니다. 노스코리아 토탈리 디스트로이 작전은 그때 전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성주 장군의 전략적 평가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계획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땅굴 대비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북한군 기갑군단 대한민국 지하를 완전 점령하다. 땅굴 안보 징비록. 국회의사당 뒤편과 측면의 주차장 지하는 북한군의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 점령하고 있다. 2015년에 발간되면서 한성주 장군은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한성주 장군에게 특명을 내리소서. 대한민국의 남침 땅굴 속 북한군의 폭약과 탱크를 확인하라는 특명을 내리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국회의사당을 표지 그림과 같이 북한군의 탱크 부대가 점령하였다. 국회의사당 뒤편과 측면의 주차장 지하는 46대의 탱크와 66대의 장갑차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35대의 지대공 미사일이 점령하고 있다. 국회 사랑채 언덕의 지하에는 격실로 지하 탄약고를 만들었고 290톤의 탄약을 저장하고 있다. 필자는 장거리 땅굴 없다라고 외치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여적의 사람들을 5천만 국민들 앞에 고발하려 한다. North Korea tanks in the ground tunnels in South Korea. 이렇게 해서 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를 했지만 종북 간첩단이 다 첩첩이 둘러싸고 있어서 실패했던 책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의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 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 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나면 이제 어부지리를 얻는 일을 이 30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략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난 2017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진핑이가 미국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동북공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땅굴로 정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이는 한반도 병합을 꿈꾸고 이 전력을 배치했다. 이것이 한성주 장군의 전략적 평가입니다. 중국 군용기 또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이렇게 타이틀을 쓰는 것은 반역적 언론이 하는 짓입니다. 중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 이제 내륙 근접한 곳으로까지 울릉도 서쪽까지 기어들어와서 정탐 활동을 했다. 이것은 공군 당국이 임종석 문재인 당국이 허가하지 않으면 기총을 쏴서 카디잔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군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종석 문재인의 명확한 반역 행위이다. 중국과 한국은 동반자이며 공동 운명체라고 했는데 한미일 공조를 파기하는 그리고 유엔의 활동을 이제 울릉도 서쪽 앞바다까지 들어와서 Y9 중국의 정찰기가 확인하게끔 해준 반역적 행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언론도 이제는 다 종북간첩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침범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침범이 아닙니다. 이제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작전 지역 내에 이 정보를 탐지하게끔 허락해준 임종석 문재인 정부, 여기에 이 반역자 송영무, 정경도 합참의장,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공군작전사령관 이들의 반역 행위입니다. 이것을 따져 물을 줄 모르는 야당 홍준표 당은 개같은 당입니다. 해적 시진핑의 도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김영철과의 대화 국민도 최소한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임종석 문재인이는 깜깜하게 만들었다. 깜깜한 여적질 적과의 내통이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김영철의 워커힐 선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북폭시 땅굴로 침투해서 30만 명 미국인을 생포하겠다. 이것을 미군들이 휴식하는 장소 워커힐에서 또 워커 장군 6.25 때의 영웅 다부동 전투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영웅 워커 중장을 기리기 위한 그곳에 가서 선언한 것입니다.
미군 철수 동맹 파기를 이끌고 인문주사파 세력에 지령하러 내려왔던 이 선언입니다. 김영철이가 떠나는 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30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 PC 사기 사건을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쳐놓고서 벌어지는 일인데 30년 구형이 이제 김영철이가 떠나는 27일에 맞춰져서 내려졌습니다. 다 전략적 배비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영철 북이 대화 나서면 미국은 무얼 줄 건가 물었다. 개똥이다. 밀실 대화 무얼 믿겠는가. 이 언론들은 제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공개적인 회담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써야 돼.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주요 내용입니다. 2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노스코리아 통전부장 김영철이가 방한해서 이제 땅굴 전쟁, 대한민국 점령 전쟁에 대한 지령을 내렸고 27일 날은 이에 맞춰서 문정인이가 워싱턴에서 군사주권을 활용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암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임종석과 문재인 저 여적들은 중국의 정찰기 Y9을 을롱도 서해상까지 집어넣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연합군의 잠수함 전력으로부터 나가는 이 신호를 정보 수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놈이 여적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동조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공군작전사령관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27일까지 노스코리아 통전부부장 맹경일이가 이제 19일간 정찰 활동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땅굴 전쟁, 점령 전쟁에 관련된 정찰 활동으로 보여지고 맹경일이만 왔겠습니까? 통전부에 모든 실무자들이 동원돼서 각자 맡은 지역에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퍼져서 이제 특수군이 올라와서 점령해야 될 것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서훈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국정원 제2차장이 맹경일이를 수행하고 다녔다라고 신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스코리아 스파이즈 인 사우스코리아, 임종석, 문재인, 정의용, 서훈, 조명균 등은 이제 행동 통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 시 또는 선제 공격이 확실할 때 땅굴 전쟁을 해서 3, 4분 내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택은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선결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동원령 선포하고 땅굴 대비 명령을 하달하고 350만 예비군을 무장해야 됩니다. 털리면은 북한군 예비 전력이 다 가져갑니다. 종북간첩단, 사기탄핵단, 부정선거단을 체포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국군은 주한미군을 포위하라고 하는 명령을 문재인이가 군사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는 정의용과 서훈을 이제 북한의 특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정의용과 서훈, 하나는 이제 안보실장이므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군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라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훈이라고 하는 자는 국군 기무사까지 지휘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보망을 틀어주고 북한의 간첩활동, 특수군 활동을 보장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해군이 땅굴 침투해서 점령하게 하느냐, 아니면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종북간첩단을 이제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탈리 디스트로이 작전을 하느냐, 이 기로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열흘간의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훈이 1월 말 극비 방미를 했다. 북김영철과도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되는데 이 반역의 동아일보 이것이 3월 1일 목요일자인데 반역의 동아일보는 그렇게 못 쓰고 있습니다. 개똥이다. 밀실대화 뭘 믿겠는가.
밀실대회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고 있는 이 개떡 같은 언론을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 3월 1일자입니다. 한미훈련 4월 첫 주 재개 미북 대화 땐 바꿀 수도 있다. 이놈이 이제 문정인 안보특보 워싱턴 발언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라고 4월 한미훈련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드벌론을 띄웠습니다. 이 전초전입니다. 김영철이가 27일 날 워커힐 호텔을 떠나면서 한미훈련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도를 이제 차츰차츰 높여가면서 결국은 3월 26일 유엔이 정한 3월 25일까지 휴전이 끝나면 3월 26일 날 이후에 한미훈련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조선일보 6면에 남도 북도 모두 쉿쉿했는데 북한 대남 일꾼 맹경일이가 19일간 뭐 했기에 북한 응원단과 남체류 확인됐다. 국정원 2차장과 수시 접촉 간척이 됐다. 남북정상회담 로드맵 설계설이 있다. 개똥이다. 이 언론 이놈들 못 말리는 놈입니다. 이렇게 대남 통일전선 부부장이 내려왔다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군사적 시설들을 탐지하고 사진에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침투 시에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반역의 언론인들을 보는 겁니다. 이용수 기자를 보고 또 이 편집 실장 편집국장들을 보고 이 반역의 언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3월 2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문재인이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평화의 토대는 국방외교력이다. 이 얘기는 올해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제는 평화 이 회담을 해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입니다. 민족끼리 통일을 의미합니다.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그래서 6월 13일 날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3.1절 날 문재인, 임종석 이 여적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보고도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동아일보 3월 2일 금요일자 엊그제 신문입니다. 독도 언급 문재인 일본 침략 반성 거부한다. 3.1절 99주년 기념사서 일침을 했다. 건국 100주년 평화체제 출발선이다. 이제 미군 철수를 시키고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쟁 한미일 공조를 파기하는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렇게 언론들이 써줬어야만 합니다. 이 개같은 언론들. 조선일보 3월 2일자 금요일 사설 핵보유국으로 대화하겠다. 북한 중대 언급 숨긴 건 국민 속인 것이다. 이게 김영철이가 이렇게 발언했다면은 청와대가 얘기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참 논설위원 정직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적 인문의 역적질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핵보유국으로 대화. 2018년 3월 4일 주일입니다. 07시 30분경에 동백꽃을 잡았습니다. 이제 반 이상이 만개를 하였고 또 꽃잎은 또 떨어진 것이 많이 있고 그러나 봉우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느냐 이제 사라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8년 3월 4일 주일날 아침에 이제 과거에 지나간 신문들을 보면서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주 장군이 전략가로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상황 판단을 하고 대비책을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태극기 자유민주애국 시민에게 제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성주 장군은 한간에서 얘기하는 또라이가 아닙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공군 군수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임마누얼 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어서 신학의 왜곡, 크리스찬은 왜 신학을 신뢰할 수 없는가, 배단위 교훈 등 4권의 기독교 내에서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김관진이가
위헌적 모험, 헌법에 위배되는 통합군제를 가려고 할 때 위헌적 모험 국방개혁 307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김관진이가 하는 짓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짓이다. 이명박이가 하는 짓이 유린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냈고 이것을 막는데 이 책이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이제 땅굴을 덮는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년도에 땅굴안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국회의사당 뒤편과 측면의 주차장 지하는 북한군의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북한군 기갑군단 대한민국 지하를 완전 점령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warning, North Korea tanks in the ground tunnels in South Korea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주 장군은 한간에서 땅굴을 덮어야 되는 자들과 또 이 교리를 왜곡된 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또라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또라이가 어떻게 이 책을 9권이나 6년에 걸쳐서 2010년도에서부터 마지막 징비록 2015년도까지 9권이나 썼겠습니까? 저는 사명을 가지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성주 장군에 대한 모든 음해가 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바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징비록, 땅굴안보 징비록에 의해서 이제 김영철이가 내려왔고 서훈과 정의용이가 올라가서 이제 미국의 선제 공격 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김정은의 지휘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19일째 두문불출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땅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엊그제 남북미 연결고리 역할 주도 이 놈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간첩들을 보호하고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그 간첩들이 봉기하고 또 북한 특수군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자라고 저는 지명합니다. 조선일보 2월 23일자 금요일 사설입니다. 천안함 주범이 한국과 유가족 능멸하게 만들 텐가. 이렇게 만들었죠.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점검 지령하러 김영철이가 내려온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안에 저와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의 입은 다 꿰매졌습니다. 오직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을 임종석, 문재인이, 서훈, 조명균이, 정의용 이런 자들을 점검 지령하러 내려온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2월 27일 화요일자입니다. 2월 25, 26, 27일간 김영철이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27일 날 발표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워커힐 김영철 숙소를 찾아간 정부 인사들 비핵화 김영철 반응은 안 밝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언급이나 했을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정보라인 핵심 방한했다 출국, 미북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북한에 간첩의 수장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줄줄이 아련하고 지령을 받았던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용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안보실장입니다. 2시간 만난 김영철, 정의용이가 2시간 동안 김영철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청공개 자료에 비핵화 말은 없었다. 북반응이 신통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말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과 북최강일이 폐막식서 안 보였다. 탐색위에 물밑 접촉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월 27일 화요일자 사설입니다. 미북 대화 비핵화면 지지하고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의로운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비핵화면 지지하는데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이것 하러 이제 정의용이와 서훈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간첩단들이 올라가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중국군 30만 명이 북한 점령 훈련 유사시 대비 멈춰 쏜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선일보 지난 2월 28일 수요일자 기사입니다. 저는 여기에다 시진핑의 동북공정 책략 땅굴 전쟁으로 한반도를 병합하면 그때 어부지리를 갖기 위해서 30만이 여기에 있다. 미국과 공조한다. 전쟁은 속이는 것입니다. 공조할 수도 있고 이제 속일 수도 있는데 땅굴 전쟁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땅굴 전쟁이 없다면 이것이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남포 원산선에서 멈춰서서 미군과 한미동맹군과 함께 이제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바둑판 땅굴망으로 한국을 북한이 점령